불이야! 1938년 겨울 파리의 한 저택.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술렁이고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고 누군가의 드레스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의 주인은 당시 파리에서 가장 주목받던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패션의 여왕이 서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파리 사교계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를 때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은밀한 감정,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그 감정 말이에요. 질투.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두 여자가 벌인 가장 우아하면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쟁 이야기예요.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잠깐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그 불타는 밤으로 가기 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1920년대 중반 파리. 코코 샤넬은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제국을 일군 여자.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여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한 혁명가. 사랑하는 남자, 보이 카페를 잃은 슬픔을 검은 드레스로 승화시킨 예술가. 캉봉가의 그녀의 부티크 앞에는 매일 아침 줄이 늘어섰어요. 유럽 전역의 귀부인들이 샤넬 스타일을 입고 싶어 했죠. 심플하고 우아하고 편안한 그 옷들을요. 샤넬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사치란 편안함이에요. 불편하면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본질만 남기기, 그것이 진정한 우아함이라고 믿었죠. 1930년 샤넬은 47세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영향력 있었고 여전히 파리 패션계의 여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리츠 호텔에서 일어나 부티크로 걸어가며 파리의 공기를 마셨어요. 그 거리는 그녀의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멈춰 섰어요. 저기 샤넬이야. 젊은 여자들은 그녀의 옷차림을 따라했고 걷는 방식까지 흉내냈습니다. 그녀는 안전했어요. 자신의 왕좌가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왕좌는 항상 불안정하다고. 특히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을 때는요. 1927년 파리에 새로운 디자이너가 나타났습니다. 엘사 스키아파렐리. 처음에 샤넬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또 한 명의 디자이너가 생겼네. 뭐 파리의 디자이너가 한둘인가? 그 정도였죠.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스키아파렐리는 이탈리아 귀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명한 고고학자였고 어머니는 메디치 가문의 후손이었죠. 그녀는 로마의 웅장한 저택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엘사는 르네상스 미술품들 사이에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식탁에서는 철학과 예술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주말이면 유명한 예술가들이 집에 놀러왔죠. 샤넬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샤넬은 고아원에서 감자 껍질을 까며 자랐어요. 차가운 돌바닥, 거친 수녀들의 손길, 배고픔. 스키아파렐리는 대리석 홀에서 피아노를 배웠죠. 벨벳 커튼, 부드러운 가정교사의 미소, 풍족함.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디자인 철학이었어요. 샤넬이 빼기의 미학을 추구했다면 스키아파렐리는 더하기의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샤넬이 실용성을 말했다면 스키아파렐리는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스키아파렐리는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어울렸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장 콕토, 만 레이. 그녀의 파리 아파트는 예술가들의 사랑방이었어요. 밤마다 그들은 모여 와인을 마시며 현실을 뛰어넘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1937년 봄 스키아파렐리는 달리와 협업해 랍스터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하얀 오간자 드레스에 거대한 랍스터가 선명하게 그려진 지금 봐도 충격적인 디자인이었죠. 패션 평론가들은 열광했어요. 이것은 입는 예술이다. 샤넬은 패션 잡지에서 이런 기사들을 봤을 거예요. 아침마다 신문을 펼칠 때마다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스키아파렐리, 파리를 충격에 빠뜨리다. 새로운 아방가르드의 여왕, 샤넬을 넘어서는 창의성. 샤넬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접었을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20년간 쌓은 것을 누군가 단 몇 년 만에 위협한다면, 당신이 정의한 아름다움을 누군가 구식이라고 비웃는다면, 샤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937년 가을,
어느 패션 잡지 기자가 샤넬에게 물었습니다. 스키아파렐리의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넬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죠. 그 이탈리아 여자? 그건 패션이 아니에요. 의상이죠. 할로윈 코스튬. 카니발에서나 입을 법한 거예요. 경멸이 담긴 말투였어요. 하지만 기자는 느꼈을 거예요. 그 말투 뒤에 숨겨진 다른 감정을요. 그것은 경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사실 샤넬이 정말 괴로워했던 건 스키아파렐리의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가진 태생이었습니다. 귀족의 혈통, 자연스러운 교양, 힘주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기품,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샤넬은 그것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샤넬은 평생을 증명하며 살았어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우아한 여자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고아원 소녀가 아니야. 하지만 스키아파렐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파티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때면 사람들은 긴장했어요.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거든요. 1938년 초봄, 두 사람의 부티크는 캉봉가에서 단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샤넬은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스키아파렐리의 가게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눈빛이 반짝이는 신세대, 예술을 사랑하고 새로움을 갈망하고 충격을 즐기는 여자들. 그들은 샤넬을 우리 엄마 세대의 패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샤넬? 물론 좋지. 클래식하잖아. 근데 좀 지루하지 않아? 어머니 세대, 클래식, 예측 가능. 그 말들이 샤넬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창문 커튼을 닫았을 거예요. 천천히, 조용히. 질투는 그렇게 자라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작은 불씨가 조금씩 커져서 결국 모든 것을 삼킬 불길이 되는 거죠. 1938년 12월 중순, 파리 16구의 한 저택. 백작 부부가 초현실주의 가면 무도회를 연다는 초대장이 파리 상류층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샤넬도 초대받았고 스키아파렐리도 초대받았습니다. 파리 사교계는 벌써부터 수군거렸어요. 두 여왕이 같은 파티에 재미있겠는걸? 파티 당일 저녁, 샤넬은 자신의 방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오늘 밤 어떻게 입을까? 저 여자가 뭘 입고 올지 뻔해. 분명 또 기괴한 걸 입고 오겠지. 그녀는 옷장을 열었어요. 수십 벌의 드레스가 걸려 있었죠. 화려한 것도 있었고 장식이 많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걸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샤넬답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시그니처를 선택했어요. 검은색 심플한 이브닝 드레스. 진짜 우아함은 과하지 않은 거야. 덜어낼수록 아름다운 거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이 서려 있었죠. 저녁 8시 파티장. 샹들리에의 불빛이 크리스털 잔에 반짝이고 샴페인 거품이 춤을 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은 저마다 기괴하고 환상적인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샤넬이 입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코코, 오늘도 역시 우아하네요. 당신만큼 심플함을 우아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샤넬은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여왕처럼 도도하게. 그래, 이게 진짜 우아함이지. 하지만 그때였어요. 엘사가 왔어. 누군가 외쳤고 모든 사람의 고개가 입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화가 멈췄어요. 음악마저 잠시 작아진 것 같았죠. 그리고 샤넬도 돌아봤습니다. 스키아파렐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샤넬의 샴페인 잔을 쥔 손이 굳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있던 미소가 얼어붙었죠. 스키아파렐리는 자신을 숲의 정령으로 변신시켜 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는 나뭇가지와 잎사귀, 이끼, 그리고 조화들로 뒤덮인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뭇가지들이 드레스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그녀가 걸을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꽃잎이 떨어졌고 나뭇잎이 흔들렸죠. 마치 살아있는 숲이 움직이는 정원이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장이 숨을 멈췄어요. 세상에, 저게 진짜야?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스키아파렐리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샤넬은 파티장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분 전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스키아파렐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드레스는 갑자기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심플함이 갑자기 지루해 보였어요. 우아함이 갑자기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졌죠. 마치 흑백 영화 속 주인공이 갑자기 컬러 영화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샤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모두의 눈은 스키아파렐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샤넬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모금. 잔이 비었지만 그녀는 계속 입술에 갖다 댔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5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스키아파렐리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이에요.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예요. 천재, 예술가, 혁명가. 그 단어들이 샤넬의 귀에 꽂혔어요.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자신이 들어야 할 찬사였는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30분쯤 지났을 때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쇼팽의 왈츠,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짝을 지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샤넬은 천천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술에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완벽한 우아한 미소를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자는 내가 평생 가질 수 없는 걸 가졌어. 타고난 기품, 귀족의 여유, 예술가들의 사랑. 하지만 내가 가진 건 뭐지? 그리고 답했을 거예요. 살아남는 법, 싸우는 법, 이기는 법. 샤넬이 파티장으로 돌아왔을 때 스키아파렐리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샤넬은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마치 무대 위를 걷는 배우처럼. 엘사. 샤넬이 불렀어요. 스키아파렐리가 춤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아, 코코 왔었어요? 그 말이 샤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왔었냐고? 오늘 의상이 참 인상적이네요. 샤넬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저랑 한 곡 추시겠어요? 샤넬이 손을 내밀었어요.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왈츠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왈츠 업 64 넘버이 아름답지만 어딘가 슬픈 선율이었어요. 두 여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의 사람들이 하나둘 춤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파리 패션계의 두 여왕이 함께 춤을 춘다는 건 보기 드문 광경이었으니까요. 빙글빙글. 샤넬의 검은 드레스와 스키아파렐리의 나뭇가지 의상이 대조를 이루며 회전했어요. 샤넬은 완벽하게 리드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댄서였거든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녀는 천천히 조금씩 스키아파렐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파티장 한쪽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은빛 촛대들이 놓여 있었고 수십 개의 촛불이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었죠. 아름다운 장식이었지만 위험하기도 했어요. 샤넬은 그쪽으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스키아파렐리를 이끌었습니다. 스키아파렐리는 춤에 몰입해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을 즐기고 음악에 취해 있었죠.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자신이 점점 촛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요. 5m, 4m, 3m, 2m. 그리고 샤넬이 스키아파렐리를 빙글 돌렸습니다. 우아한 회전이었어요. 모두가 감탄할 만한 완벽한 동작이었죠. 마치 발레리나의 회전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회전의 끝에 스키아파렐리의 뒤쪽에 달린 긴 나뭇가지 장식 하나가 촛불에 닿았습니다. 치직! 작은 소리였어요. 너무 작아서 오케스트라 소리에 묻힐 정도였죠. 하지만 불씨는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작은 불꽃이 말라버린 나뭇가지 끝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너무 작았거든요. 성냥불만한 크기였죠. 샤넬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스키아파렐리에게서 살짝 물러났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자연스럽게 춤의 동작인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불씨는 불길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지나가며 공기가 흔들렸는지 불은 갑자기 크게 번졌습니다. 하나의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그리고 꽃 장식으로, 조화로, 나뭇잎으로.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비명이었어요. 스키아파렐리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드레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죠. 불길이 빠르게 번졌어요. 나뭇가지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탄 나무 냄새가 파티장을 채웠습니다.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물! 당장 물을 가져와! 누가?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스키아파렐리는 공포에 질려 드레스를 벗어던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 복잡한 의상은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그들은 마침내 스키아파렐리를 드레스에서 꺼냈어요. 불은 꺼졌지만 그녀의 상태는 처참했죠.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고 등과 어깨에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속옷만 걸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의상은 바닥에 타버린 잔해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샤넬은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머 엘사, 괜찮아요? 샤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파티에 있었던 한 여성, 마들렌드 베르사유 백작 부인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샤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미소였죠. 다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샤넬은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난리일 때 그녀는 거기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연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질투가 만들어낸 완벽하게 계산된 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샤넬은 평생 그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단 한 번도. 스키아파렐리는 다행히 큰 화상은 입지 않았어요. 이도 화상 몇 군데와 그을린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 그녀는 3개월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파리 사교계는 그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샤넬이 일부러 그랬대. 말도 안 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아? 두 여자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같은 파티에 초대받으면 한 명은 참석을 거부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거죠. 여러분, 샤넬은 이겼을까요? 라이벌의 드레스를 태워버림으로써 그녀는 승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질투는 결코 승자를 만들지 않아요. 샤넬은 스키아파렐리를 이겼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졌어요. 그녀의 우아함은 그날 밤 불타버렸습니다. 여왕의 품격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죠. 그리고 더 큰 불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여자의 드레스를 태운 불보다 훨씬 더 거대한 유럽 전체를 삼킬 불길이요.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파리의 밤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가로등이 꺼졌고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으며 거리에는 군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샤넬과 스키아파렐리의 라이벌 관계?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샤넬은 캉봉가의 부티크 문을 닫았어요. 전쟁 중의 패션은 무슨 패션이야?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40년 6월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했어요. 나치 장교들이 리츠 호텔의 절반을 점령했습니다. 그 호텔에 샤넬이 있었어요. 56세의 샤넬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스 귄터 폰 딩클라게, 독일 귀족 출신의 장교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1944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샤넬을 체포했습니다. 혐의 나치 협력. 더 충격적인 의혹도 제기되었어요. 샤넬이 독일 정보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거였죠. 샤넬은 스파이였을까요? 그녀는 정말로 조국을 배신했을까요? 그것은 질투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추락의 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명은 질투에 불탔고 한 명은 그 불에 타버렸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그래요. 칼날과 같아서 휘두르는 사람의 손도 베어버리는 거예요. 불과 같아서 지른 사람도 함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샤넬은 스키아파렐리의 드레스를 태웠지만 자신의 명예에도 함께 태웠어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것,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 우아함, 품격, 존엄, 명예, 그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질투하고 계신가요? 그 질투가 당신 안에서 되고 있나요? 샤넬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질투의 불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샤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치 협력자로 낙인 찍히고 파리에서 추방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여자. 그녀는 그대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71세의 나이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다음 편 코코 샤넬 3부 나치 스파이설과 화려한 부활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우리 모두 느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불길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상대를 해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발전시킬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